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죠. 그만큼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이용할 경우도 많이 생겼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케이블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아래쪽에 단자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이 되게 되죠. 여기에 케이블을 꽂으시고요. 자, 그 다음 반대편에는 이렇게 USB 일반 단자가 있을 겁니다. 이 단자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지금 여러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트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PC도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컴퓨터에서 탐색기를 여시게 되면 여기에 내 PC라고 있고요. 내 PC에 보시면 스마트폰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스마트폰에서 USB 디바이스를 활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개발자 옵션이라고 있어요. 자, 이 개발자 옵션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휴대전화 정보를 들어가신 다음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빌드 번호라고 있죠. 이 빌드 번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을 터치를 해줍니다. 자, 저는 이미 켜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 설정의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개발자 옵션이 나오실 거예요. 자,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신 다음 아래로 가시다 보면 USB 디버깅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체크되어 있죠? 자, 이걸 켜 주셔야지만 USB 단자를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연결을 했을 때 스마트폰이 PC에 뜨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방법은 스마트폰을 일정의 저장 공간으로 생각을 해서 PC에서 그 저장 공간을 띄우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PC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뜨게 됩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을 더블 클릭해서 여시게 되면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DCIM을 들어가시면 여기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라든지 갤러리의 사진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도큐멘트는 문서가 들어가 있는 폴더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은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이동을 할 수가 있죠. 만약 사진이나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PC에서 원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클릭 드래그해서 카메라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갤러리에서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카메라 안에 있는 사진들이 전부 나오죠. 동영상도 있겠죠.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PC로 옮기고자 할 때는 그냥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보통 스마트폰에 사진이 수백 장씩은 다 들어있으실 거예요. 자, 그거 찾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여기서 검색해서 날짜를 입력하시면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3년 9월 18일 날 찍은 사진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3-0918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9월 18일 날 찍은 사진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 케이블을 반드시 데이터 케이블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전원 케이블을 이용할 경우에는 데이터는 이동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도 스마트폰이 컴퓨터에 뜨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원 케이블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데이터 케이블은 조금 더 비싸겠죠. 연결을 하실 때 꼭 전원 케이블인지 데이터 케이블인지를 확인하시고 연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을 끊을 때는 그냥 케이블만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을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미러링 방식과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르게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휴대폰 연결 앱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결한 후에 미러링도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앱도 전부 컴퓨터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기능을 이용하려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휴대폰 연결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휴대폰과 연결이라고 나오죠. 이 앱을 실행해서 휴대폰과 컴퓨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나 이게 없을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서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들어가신 다음 휴대폰 연결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설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의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휴대폰과 연결이라고 있죠. 자, 이거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설치가 이미 다 돼 있는 분들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휴대폰과 연결 그대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대폰과 연결 실행할게요. 자, 저는 지금 바로 떴는데요.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업데이트를 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PC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이라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화 걸기 및 받기, 메시지로 대화 계속하기, PC에서 모바일 알림 보기 이런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하죠. 자, 장치를 선택할게요. 안드로이드 선택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을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은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 합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해서 PC와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미러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기기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설정 선택하고요. 기기 간 연결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윈도우스와 연결이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에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PC에서 휴대폰 사용이라고 나오고요. 모바일 장치와 PC 연결, 윈도우 PC가 없음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PC와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모바일 장치와 PC 연결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PC에 QR코드가 보이냐고 물어보죠. 자, QR코드 여기에 있죠. 자, 이 QR코드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계속 누릅니다. 사진 촬영, 동영상 녹화 허용해야겠죠?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캔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QR코드 위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바로 인식이 돼요. 자, PC에서 여기에 코드가 나오게 되죠. 이 코드를 스마트폰에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 누릅니다. 그러면 윈도우와 연결 SMS 전송 허용하겠냐고 물어보죠. 허용합니다. 허용합니다. 전부 허용해 주셔야 되겠죠. 연락처도 허용하고요. 알림도 허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치 연결이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PC에서도 디바이스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게 되고 모두 완료되었다고 PC에 보이게 되죠.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 앱에 온 걸 환영한다고 나오고요. 시작하기 누릅니다. 자, 이제 PC에서 문자도 보낼 수 있고요. PC에서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내 사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건너뛰기 하신 다음 휴대폰과 연결 창에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미러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휴대폰과 연결 창 좌측에 보시면 휴대폰 모양이 보이죠? 자, 이 휴대폰 눌러줍니다. 그러면 모바일 화면을 로드하는 중이라고 나오고요. 권한 설정하라고 하죠. 자, 휴대폰을 보시게 되면 여기 시작하기라고 나오죠. 녹화 또는 전송하겠냐고 물어봅니다. 시작하기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과 동일한 화면이 PC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C에서 카카오톡을 실행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카카오톡이 동시에 실행이 되겠죠. 자, 그 대신 이 PC에서 실행되는 것은 PC 자체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화면을 PC에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PC에서 실행되는 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PC의 속도가 빠르건 늦건 스마트폰 속도와 상관이 있지 PC 속도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PC에 나오는 스마트폰 화면을 확대를 할 수도 있죠. 자,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들 그대로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으로 터치하는 대신 마우스로 터치하는 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전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PC에서 스마트폰을 미러링해서 띄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전화, 메시지 이런 기능도 전부 이용할 수 있죠. 자, 메시지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메시지가 나오죠. 이 경우는 미러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원래 화면 그대로 나오고요. PC에서만 작동이 되게 됩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메시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동일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PC에서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메시지 버튼 누르시고요. 받는 사람 클릭해 줍니다. 자, 번호를 입력하면 연락처가 바로 뜨게 되죠. 스마트폰과 지금 연동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선택하시고요. 메시지에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전송해 볼게요. 그러면 전송이 됐죠.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그대로 메시지 전송된 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통화도 가능하겠죠. 자, 통화 버튼 누르면 PC에서 전화 걸기 및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바일 장치와 PC가 페어링이 돼 있어야 되고요.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떨어진 곳에서는 할 수가 없겠죠. 자, 바로 옆에 있고 블루투스가 켜져 있으면 통화를 PC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블루투스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페어링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과 PC가 연결이 돼서 통화를 PC에서 할 수 있죠. 페어링 시작합니다. 블루투스 설정합니다. 장치 확인하죠. 스마트폰에서 윈도우와 연결하겠냐고 물어봅니다. 허용합니다. 윈도우에서 검색한다고 하죠.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치 연결이 되게 되고요.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PC에 나오는 이 번호가 스마트폰과 일치한지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치가 블루투스를 통해 페어링 된다고 하죠.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PC에 키패드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번호만 눌러서 그대로 통화를 할 수가 있겠죠. 연락처도 검색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누르시게 되면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옮기고자 할 때는 사진을 클릭해서 바탕화면으로 그냥 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복사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뿐만이 아니고 동영상도 전부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앱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이 앱들 PC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동 중에 갑자기 팩스 보낼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PC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또 자료를 옮기고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PC에서 모바일 팩스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PC에서 모바일 팩스가 실행되죠. 이렇게 하면 PC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팩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앱으로 오게 되면 휴대폰 화면 열기가 또 나오죠. 자, 화면 열기 누르면 다시 미러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러링 기능을 따로 이용하고 했었는데 이제 미러링부터 사용하는 기능까지 모두 휴대폰과 연결 앱 하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휴대폰과 연결 앱을 이용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연결시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휴대폰과 연결 앱 우측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설정이 있죠. 자, 이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내 디바이스 선택하면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죠. 자, 컴퓨터 한 대와 스마트폰 여러 대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장치를 연결하려면 여기서 또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여러 대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기본 값을 어느 것을 줄 건지 여기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 값에 체크가 되어 있죠. 여러 대 있으면 이 기본 값을 바꿔서 설정하시면 항상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필요 없으시면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제거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추가하려면 다시 장치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연결을 끊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기기 간 연결 들어갑니다. 그리고 윈도우와 연결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끊어지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오프라인이라고 나오죠. 이제 연결이 끊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마트폰과 PC를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요. 자료도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고 통화나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크롬 원격 데스크톱을 이용하여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스마트폰에 컴퓨터를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에서 크롬을 실행한 후에
원격 데스크톱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에도 크롬 원격 데스크톱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에서 크롬 원격 데스크톱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크롬을 실행합니다. 여기 있는 북마크 바를 여셔야 되는데요. 이 북마크 바를 열기 위해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북마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북마크 바 표시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 북마크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제일 좌측에 있는 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크롬 원격 데스크탑 화면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셔서 원격 액세스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격 데스크톱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크롬 웹스토어로 들어가서 여기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의 및 설치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가 열리게 되고요.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이라고 설치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이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원하는 이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가능해요. 다음 누릅니다. 그 다음은 핀 번호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이 핀 번호는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접속을 할 때 비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핀 번호를 입력을 해 볼게요. 저는 간단하게 1, 2, 3, 4, 5, 6으로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기기라고 해서 내 PC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지금은 오프라인이죠. 아직 다른 기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실행합니다. 그 다음 크롬 원격 데스크톱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자, 다 설치됐죠? 홈 화면 들어가시면 원격 데스크탑 배지가 보이게 됩니다. 원격 데스크톱을 스마트폰에서 실행합니다. 자, 당연히 이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구글 계정을 동일한 계정을 이용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동일한 계정을 이용하게 되면 PC와 스마트폰에 동일한 컴퓨터명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를 터치를 하시고 바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PC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직접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컴퓨터를 터치하겠습니다. 자, 지금 IB96 데스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터치합니다. 그러면 연결 중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핀 입력하라고 나오죠. 자, 이 핀 입력은 아까 우리가 컴퓨터에 원격 데스크톱 설치를 할 때 핀 번호를 만들었었죠. 그 핀 번호를 여기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핀 번호 입력을 해볼까요? 아까 몇 번으로 했죠? 1, 2, 3, 4, 5, 6으로 했죠? 자, 그 다음 진행 화살표 누릅니다. 자,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클립보드에 복사된 텍스트 및 이미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하죠? 자, 허용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화면이 PC에 있는 이 화면이 되겠죠. 자,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지금 저는 여러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 하고 있지만 컴퓨터는 부산에 있고 내 스마트폰은 서울에 있어도 계정만 동일하다면 스마트폰에서 PC를 내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텍스트를 입력한 후에 PC로 전송을 할 수도 있죠. 자, 여러 가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PC를 원격으로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크롬 원격 데스크탑 화면을 닫아야 될 텐데요. 여기에 있는 축소 버튼을 누르려고 이렇게 터치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것은 마우스 위치가 현재 이 아래쪽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마우스 커서가 여기에 보이시죠? 자, 이것을 움직여야 됩니다. PC에서는 마우스를 움직여서 커서를 움직이게 되지만 스마트폰은 어떻죠? 커서를 내가 직접 터치해서 움직여야 되죠? 자, 그래서 화면을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커서도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겠죠? 자, 여기에 터치하고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이죠. 내가 터치한 곳이 커서가 위치하는 곳이 아니고요. 커서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 내가 터치한 곳은
이 커서를 움직이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커서를 여기에 있는 창 줄이기 버튼 위에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터치해서 그대로 커서를 움직이겠죠? 자, 이 위에 가져간 다음 한 번만 터치를 해주시면 바로 닫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PC 화면과 스마트폰 화면이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다시 또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커서를 그 위치에 얹어 놓고요. 터치를 아무 곳이나 하면 커서가 위치한 곳이 터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모든 앱 눌러서 앱을 열어볼까요? 자, 아무 곳이나 또 터치해서 커서를 움직입니다. 그 다음 모든 앱 위에 놓고요. 아무 곳이나 터치하면 해당 커서가 눌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포토샵을 실행해 볼까요? 자, 커서를 일단 움직여야죠. 처음 하시면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서 옆으로 가져간 다음 스크롤을 터치해서 내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포토샵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포토샵 있죠? 자, 다시 커서를 움직여서 포토샵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 다음 터치하시게 되면 포토샵이 실행이 되겠죠? 스마트폰 화면과 PC 그대로 동일하게 실행이 됩니다. 자, 이때 스마트폰의 속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보이는 화면은 PC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속도와는 상관이 없고요. PC 속도와 연관이 되겠죠. 당연히 PC가 빠르면 여기서도 빨리 되는 거고요. PC가 느리면 스마트폰에서도 느리게 이용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인터넷 속도와는 연관이 되겠죠. 인터넷이 느리면 바로바로 연동이 되지 않을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커서를 이동시켜서 새로운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그 다음 터치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파일이 열리죠. 자, PC도 그대로 열렸습니다. 여기서 커서를 또 움직여서 자, 크리에이트에 가져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 터치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창을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커서를 여기 있는 창 위에 바에 얹어주시면 되겠죠? 자, 터치해서 커서를 움직여서 이렇게 바 위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창을 들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PC에서도 그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PC 화면을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에서도 PC에 있는 프로그램을 전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다시 터치해서 움직여서 닫기 버튼에 놓고요. 한 번만 터치하시면 닫히겠죠. 자, 그 다음 커서를 움직여서 파일 탐색기에 얹고 터치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파일 탐색기가 열리게 되겠죠. 자, 여기 바 위에 커서를 가져다 놨어요. 자, 제가 여기를 터치해도 소용없다고 그랬죠. 커서가 있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터치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당 파일을 터치하고 기다리더라도 메뉴가 나오지가 않죠. 우리는 컴퓨터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폰에서는 터치해서 기다려도 부 메뉴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터치하고 기다려도 부 메뉴는 나오지 않죠. 자, 손가락 2개로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이제 터치해서 커서를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복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복사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화면이 너무 작아서 조금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해서 터치해서 손가락을 넓히게 되면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옆에 화면을 봐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스마트폰에 손가락 2개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터치하고 기다려야 돼요. 자, 그 다음 커서가 깜빡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손가락 2개를 모으면 축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PC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 경우는 컴퓨터가 꺼져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미리 외출을 하시기 전에 미리 컴퓨터를 켜놓고 외출을 하셔야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가 절전 모드에 들어가 있어도 작동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모니터와 PC가 켜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PC에서 절전 모드를 끄는 방법을 볼까요? 자, 윈도우 11은 하단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시스템 선택하시고요. 우측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전원이라고 있죠? 전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면 및 절전이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전원 사용 시 다운 시간이 경과하면 화면 끄기를 5분에서 안함으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장치를 절전 상태로 전환 부분도 선택을 하시고 안함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끌 경우 컴퓨터가 모니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상도를 잡을 수 없어서 원격 데스크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절전 상태로 돼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대로 이용을 하시려면 화면 끄기는 안함으로 두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컴퓨터도 절전 모드는 안함으로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용하실 경우에는 장치의 성능이 최고 성능일 필요는 없겠죠. 자, 이 경우 최고 성능을 누르시고 균형 잡힌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 효율성으로 주게 되면 절전 모드로 적용이 되니까 균형 잡힌으로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외부에 나가서도 여러분 컴퓨터를 마치 내 앞에서 이용하듯이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을 꺼볼까요? 스마트폰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연결 해제라고 나오죠? 연결 해제를 누르게 되면 연결이 끊어지게 되겠죠. 자, 연결 해제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원격 액세스는 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원격 액세스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터치해서 PC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핀 번호 입력하라고 하죠. 그러면 미리 등록해 놓은 핀 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PC와 스마트폰의 구글 계정이 동일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두 가지만 충족하면 어디서든 장소와 시간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 컴퓨터를 스마트폰에 띄워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